어대명이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아니냐 이건데 일단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김동연, 김경수는 받아들였어요. 예. 김두관 전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받아들였으면 김두관 전 의원도 좀 못마땅해도 경선에서 싸워볼 만할 텐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이건 김두관 전 의원은 아예 그냥 나는 참여 안 해서 덜러리 안 쓰겠다 이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명분은 그렇게 내세운 거죠. 그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로서 뭘 들었냐면 경선 룰이 잘못됐다라고 좀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그 경선 룰이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완전 국민 경선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50대 50,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나머지 세 주자들 김동연하고 김경수하고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국민 경선제보다도 더 강한 걸 요구했었어요. 원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세거든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지율을 보거나 뭐 워낙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경선이 좀 재밌으려면은 조금 그 군소 후보들한테 유리하게끔 룰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국민 경선제랑 또 오픈 프라이머리 차이는 뭐냐면은 완전 국민 경선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은 그 내가 투표에 참가하겠다라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예.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는 그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당원이고 일반 국민이고 일단 모두 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모두 다 그렇다면 훨씬 더 일반 국민의 의사가 비율상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이재명이 이기고도 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갔단 말이죠. 완전 국민 경선제도 아니고 그걸 반을 똑 짜는 거야. 50대 50을 해놓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또 거기다 뭐냐 역선택 방지까지 넣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운지. 네. 그래서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기억나세요? 이낙연한테 나중에 막판에 뒤집힐 뻔했죠. 되었죠. 그렇죠. 네.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 불씨를 마저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쫄아버린 거죠. 사실은 쫄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막상 본인은 또 본인이 볼 땐 좀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난번대로 해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풀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야박하게 또 잘라버리니까 이제 김두관 같은 경우 딱 나와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면서 딱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김경수랑 목이 겹쳐버려요 이게. 김동연은 좀 결이 다르잖아, 그렇죠? 예. 김동연은 좀 결이 다른데. 경제. 근데 김경수랑 그 김두관은 사실 친노친문이거든요. 친노친문의 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역도 비슷해요. 그렇죠. 네. 지역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친노친문의 표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경수랑 나왔을 때 친노친문 쪽에서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만둔 것 같고, 예. 뭐 무슨 이제 그런 뭐 네가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그렇잖아요. 양쪽 진영의 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자기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뭘 공격하는 거. 경선 룰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김경수는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이해는 된다라고 예. 하면서 그 불만을 갖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과 김동연, 김경수인데 보니까 이재명이 48 나오고 김동연이 15.8 나오고 김경수가 7.7인가 나오거든요. 예. 합쳐도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합쳐도 더블 스코어라서 이건 뭐 경선 눈을 다 받았어도 더 대범하게 문제가 없을 건데. 보였을 텐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된 겁니다. 막판에 막 몰표가 몰리면서 한번 뒤집어질 뻔하고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그냥 간신히 그 자리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경선 관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상민 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에 경선 관리는 또 이춘석 전 의원인가요? 이석춘 전 의원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진짜 왜냐하면 이분은 또 이렇게
구라를 또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김경수가 출마하면 자기는 접겠다라고 말하고 다녔었다. 아, 사실인지 김두관 전 아닌지 의원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빅텐트로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불만을 느껴가지고 예. 정말 분노해서 이런 식의 경선 룰의 계약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계약에 분노해가지고 나간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텐트에 또 몸을 싣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당장 이번 대선에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기보다는 훗날을 그냥 도모할. 네.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고 왜냐하면 무소속 출마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탈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김두관 전 의원은 불출마를 하고 교수님 김경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역시 그냥 본인은 여하튼 간에 이번 결과를 떠나서 문심 이른바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자는 자기다 이렇게 밀고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정서상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적자이고 그런데 이재명 세력한테 지금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들.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 있으면 이제 지나갈 사람들이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이 당의 주인이 된다. 권토 죽네. 네.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고 이번에 대선에 나온 것도 뭘 해보겠다라고 나온다라기보다도 아마 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감을 알리고 그 정치적인 지분 또는 자본 이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이외의 다른 세력 또는 제 정당과도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그 이후로도 다른 정당들과 같이 연대해서 나라를 통치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나가서 이재명을 물리쳐라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냐면은 문 대통령의 이제 마음은 아무래도 김경수 쪽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열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하게 옛날에 이재명 만났을 때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 개파가 다 먹지 말고 예. 좀 이렇게 국물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이른바 김경수나 친문계라고 하는 쪽에 여지를 줄까요? 떡고물을 줄까요? 안 줄 것 같아요. 그걸 왜 주겠어요 지금? 예. 이제는 내 당인데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그 사람들한테 왜 주겠습니까? 이재명도 그러니까 나중에 퇴임한 후에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퇴임한 후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예. 자기가 믿을 사람한테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박용진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내통한 세력 이런 식으로 해서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처음에 분위기 좋다가 조금 나가니까 바로 때려버리고 이거는 뭐냐 국물도 없어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나간 거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대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 표라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지금 그 위성 정당들이 잔뜩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다 이게 민주당 위성 정당들이잖아요. 위성 정당들하고 5당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하나로 몰아주고 후보는 하나로 몰아주고 이재명으로 몰아주고 대신 뭘 받는 거냐면 교섭단체 구성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거. 20석이 아니라 이제 10석 10석. 이렇게 이제 완화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밖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해라. 옛날에는 우리가 좀 군수 후보가 나가면 너희들 표 갉아먹는다고 욕을 먹었잖아요.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결선 투표자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겨뤄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딜을 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일단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선거에서 다 이겨놓은 선거지만 그래도 다만 몇 표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예컨대 교수단체 완화해주겠다. 두 번째. 나중에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이걸 받아들여주는 거고 지켜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별로 지켜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이유든 아니든 간에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안 냅니다. 그렇죠. 다 안 낼 겁니다 아마. 다 안 내고. 지금부터 그 결선 투표제가 지금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빈 약속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정당들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 두 번째 표가 아니면 사실 존속할 수 없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네.